자기야, 우리 결혼은 언제쯤 할까?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입속에 있던 떡국 한 수리 목구멍 어디쯤에서 걸려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민재가 제 손을 꼭 잡고 온 가족이 모인 거실 한가운데서 진지한 표정으로 그렇게 물었거든요. 미쳤나? 진짜 미쳤나 이 사람이? 속으로 비명을 지르며 민재를 째려봤지만 그는 마치 진짜 3년째 사귄 남자친구처럼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어머, 민재 씨가 드디어? 엄마의 감격 어린 탄성이 터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녀 시집 가는구나. 할머니는 눈가에 눈물까지 글썽이시고요. 수진아, 이 정도 남자면 잡아야지. 이모는 제가 마치 바보라도 되는 양 충고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입에 든 떡국을 겨우겨우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온 거지? 모든 것은 명절 이틀 전 받은 카톡 한 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명절 이틀 전 밤 11시 침대에 누워 유튜브나 보며 명절 준비를 미루고 있던 저는 카톡 알림음에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모 수진아, 올해도 혼자 와? 우리 딸은 작년에 결혼했는데 유키으. 수진이도 이제 30인데 남자친구 하나 없어? 손가락이 저절로 굳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매년 명절마다 반복되는 이 질문. 작년엔 참았고 재작년엔 웃어넘겼고 그 전엔? 아무튼 이젠 정말 지겹습니다.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나 아니에요 이모, 올해는 남자친구 데려갈게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잠깐,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남자친구요? 저요? 마지막 연애가 1년 반 전인 사람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이모의 답장은 광속으로 날아왔습니다. 이모 헐 진짜? 왜 말 안 했어? 사진 보내봐. 어떤 사람이야? 아 망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미 가족 단톡방에는 이모가 퍼뜨린 소식으로 난리가 났고요. 엄마 키읔 우리 딸이 남자친구를? 할머니 손녀 시집 가는구나 유. 아빠 명절에 데려와? 내가 봐야겠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내가 왜 그랬어?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명절까지 이틀 안에 남자친구를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소개팅 앱? 아니야, 이틀 만에 무슨. 전 남자친구한테 연락? 미쳤나? 회사 동료? 회사에서 소문나면?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던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강민재. 대학 동기이자 연기과 출신인 민재. 지금은 무명 배우 생활을 하며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연기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죠. 그래, 민재한테 부탁하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민재야, 나 좀 도와줘. 부탁 하나만 들어줘. 뭔데?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그래? 나 명절에 남자친구 데려간다고 거짓말해버렸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딱 하루만 내 남자친구 역할 좀 해줄래? 연기 잘하잖아, 너. 오호? 민재의 목소리가 묘하게 신이 났습니다. 뭔가? 안 좋은 예감이 스쳤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밌겠는데? 키읔 좋아해줄게. 근데 연기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설정 좀 짜자. 설정? 그래, 우리 어떻게 만났어? 사귄 지 얼마나 됐어? 내 직업은 뭐로 할까? 이런 거 다 맞춰놔야 자연스럽지. 역시 연기가. 저는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그래, 민재 정도면 완벽하게 해낼 거야. 하루만 버티면 돼. 딱 하루만. 고마워 민재야. 진짜 살려줬다. 명절 당일 아침 9시에 우리 집 앞으로 와줘. 이응 키읔. 근데 수진아? 응? 나 메소드 연기파거든. 제대로 몰입해서 할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저는 그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저는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민재가 잘해줄 거야? 하루만 버티면 돼. 아무 문제 없어? 딩동. 초인종이 울렸고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왜냐하면 현관 앞에 서 있던 민재의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마치 진짜 3년째 사귄 남자친구를 보는 듯한 그런 다정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보고 싶었어? 명절 점심 준비로 부엌이 전쟁터가 된 그 순간 저는 거실에서 민재와 가족들의 대화 소리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이모의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손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웠죠. 저는 IT 회사에서 기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바쁘긴 한데 수진이가 명절에 꼭 오라고 해서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헐, IT 기획자? 우리 둘이 짠 설정은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는데 민재는 벌써 설정을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5인공지능? 요즘 뜨는 분야잖아? 수진이 참 복 받았네. 이런 좋은 남자를 어디서 만났대? 엄마와 이모가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역시 연기과 출신이야. 완벽해.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수진이 어때? 성격 괜찮지? 할머니의 질문에 민재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수진이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는데 비 오는 날 카페에서 혼자 책 읽고 있더라고요.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용기 내서 말 걸었죠. 혹시 이 자리 비었나요? 라고. 부엌에서 부침개를 뒤집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우리 그런 적 없는데? 민재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빙그레 웃으며 앉으세요 라고 했는데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 사귀게 됐죠? 어머, 로맨틱하다. 우리 손녀가 그렇게 예뻐? 가족들은 완전히 넘어갔고 저는 황당함에 입을 떡 벌린 채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야, 강민재. 그건 또 무슨 드라마 각본이야?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민재의 창작극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진이가 평소에 할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그래서 저도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했었어요. 내가 언제? 어머, 우리 손주 사위 점심때 꼭 된장찌개 끓여줄게. 할머니가 감격하셔서 부엌으로 달려오셨고 저는 얼떨결에 네 할머니 하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고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 위에는 할머니의 특제 된장찌개가 놓였습니다. 자, 민재 씨 여기 앉아요. 우리 사위 자리는 여기지. 엄마가 저 옆자리를 가리키며 민재를 앉히셨고 민재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귓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연기 잘하고 있지? 너무 잘해서 문제야.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수진아, 왜 그렇게 물만 마셔? 긴장됐어? 사촌 언니 지혜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목이 말라서요. 수진이가 오늘 많이 긴장했나 봐요. 아침부터 저한테 계속 잘 부탁해라고 문자 보내더라고요. 민재가 자연스럽게 거들었고 가족들은 어머 귀엽다며 웃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문자를? 저는 민재를 노려봤지만 그는 여전히 완벽한 남자친구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 된장찌개 드셔봐요. 우리 할머니가 직접 끓이신 거예요.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민재가 한술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예술이에요? 수진이 말이 맞았네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어머, 이 친구 봐라. 말도 곱게 하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민재 그릇에 된장찌개를 한 국자 더 퍼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재의 메소드 연기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거짓말의 눈덩이가 제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크게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나저나 민재 씨, 우리 수진이랑은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이모의 또 다른 질문이 날아왔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우리가 정한 설정은 6개월이었는데 이제 1년 조금 넘었네요. 뭐? 민재는 이미 설정마저 바꿔버렸습니다. 오후 2시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디저트로 과일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재의 메소드 연기가 본격적으로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입 벌려봐. 민재가 사과 조각을 포크에 꽂아 제 입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아니야, 내가. 에이, 부끄러워하지 마. 우리 사이에 뭐? 민재는 제 거절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사과를 제 입에 넣어버렸습니다. 어머, 민재 씨 정말 다정하시네.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박수까지 치셨고 이모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우리 가족 단톡방에 올려야겠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지르며 사과를 억지로 씹어 삼켰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머리에 뭐 묻었어? 민재가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부드럽게 정리해줬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귀를 스치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야, 이건 좀. 우리 손주 사위 참 세심하구나.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고 민재는 수줍은 듯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이가 워낙 소중한 사람이라서요? 진짜? 이 사람? 연기 그만 좀 해. 저는 눈빛으로 민재에게 신호를 보냈지만 그는 오히려 제 어깨에 팔을 둘러 저를 자신의 쪽으로 살짝 당겼습니다. 그치 자기야? 민재가 제 귀에 속삭이듯 말했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진짜 연기 맞지? 맞는 거지? 어머, 수진이 얼굴 빨개졌네. 부끄러워? 사촌 언니 지혜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놀렸고 저는 황급히 물잔을 들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수진아, 오늘 물 엄청 많이 마시네. 5잔째야. 목이 말라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던 거죠. 민재 씨, 수진이 좀 챙겨줘요. 너무 긴장한 것 같아. 엄마의 말에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우리 가족인데 뭐? 우리 가족? 저는 민재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완벽한 남자친구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예전 사진 앨범을 꺼내보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 이건 수진이 돌잔치 사진. 민재 씨, 여기 앉아서 같이 봐요. 엄마가 민재를 제 옆에 앉히셨고 민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건 진짜 과하잖아? 저는 민재의 손을 슬쩍 치우려 했지만 그는 오히려 더 가까이 붙으며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예뻤어? 그렇죠. 우리 딸 돌 때부터 인형 같았어요. 엄마가 자랑스럽게 대답하셨고 민재는 제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금이 더 예쁜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손주 사위 입이 참 무겁지 않네.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고 저는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을 보던 중 제 중학교 때 머리 스타일이 이상한 사진이 나왔습니다. 어머, 이때는 수진이가 머리를 짧게 잘랐었지. 완전 남자애 같았어요? 이모가 깔깔 웃으며 말했고 저는 얼른 그 사진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먼저 사진을 집어들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때도 귀여운데요?
오히려 더 사랑스러워 보여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와 할머니가 감동한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봤고 이모조차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재 씨, 정말 우리 수진이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엄마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네, 정말 사랑합니다. 민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 진짜 연기 맞나? 민재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오후 4시 드디어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작은 벨벳 상자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설마.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사위 이리 와봐. 할머니가 민재를 부르셨고 민재는 공손하게 다가갔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반지란다. 할머니가 상자를 여시자 그 안에는 아름다운 비취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니야? 제발 아니야? 우리 집안 며느리에게만 물려주는 거란다. 내가 시집 올 때 시어머니한테 받았고 내 엄마도 받았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급하게 말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민재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 손녀 잘 부탁한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안 돼. 민재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며 온 가족 앞에서 말했습니다. 자기야?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진지했고 너무나 다정했습니다. 우리 결혼은 언제쯤 할까? 시간이 멈췄습니다. 우리 결혼은 언제쯤 할까? 민재의 질문에 제 입속에 있던 떡국이 목구멍 어딘가에서 걸려버렸습니다. 컥, 컥컥. 수진아? 괜찮아? 엄마가 놀라서 제 등을 두드렸고 저는 겨우 떡국을 삼키며 기침을 했습니다. 물 좀. 여기 있어, 자기야. 민재가 물잔을 건네며 제 등을 쓰다듬어줬고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가족들 눈이 있어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 민재 씨가 프로포즈 하려는 거 아니야? 이모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고 거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진짜 그런 거야? 어머, 우리 손녀 시집 가는구나. 가족들의 환호 소리가 귀에 들어왔지만 저는 한마디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민재 씨 정말 결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감격한 표정으로 물으셨고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이 사람 미쳤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민재야, 나 좀 보자. 저는 민재의 손목을 붙잡고 거실을 빠져나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리는 순간 저는 민재를 돌아봤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응? 연기? 민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연기? 연기라고? 결혼 이야기까지 꺼내는 게 연기야? 그래야 더 리얼하잖아? 가족들 완전히 믿고 있던데? 그게 문제라고? 할머니가 갑오 반지까지 주시려고 했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제 명절 끝나고 뭐라고 말해야 돼? 사실 다 거짓말이었어요 라고? 할머니 실망하시면 어쩌고. 민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붙잡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응? 사실은. 민재가 입을 열려는 순간 마당 쪽 창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아? 민재씨? 뭐해? 빨리 들어와. 케이크 자르게. 엄마의 목소리에 저희는 다시 거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어느새 큰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민재씨 환영 케이크지. 우리 사위 처음 오는 날인데 당연히 준비해야지.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케이크에 초를 꽂기 시작했습니다. 환영 케이크?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 수진이랑 민재 씨가 같이 자르는 거야? 어머, 완전 결혼식 케이크 자르기 같은데? 이모와 사촌 언니가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저는 민재와 함께 어색하게 칼을 잡았습니다. 민재의 손이 제 손 위에 올라왔습니다. 같이 자르자, 자기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아까 마당에서 하려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나 사실은 뭐라고 하려던 거지?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 가족들의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축하해. 우리 손녀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민재 씨, 우리 가족 되어줘서 고마워요. 환호 소리 속에서 저는 민재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민재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연기라고 보기엔 너무 진지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설마 진심은 아니겠지? 오후 5시 명절이 끝나갈 무렵 민재가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할머니가 그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손주 사위 다음에 또 오거라. 우리 손녀 잘 부탁한다. 네 할머니. 꼭 다시 올게요. 민재가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고 가족들은 현관 앞까지 나와 민재를 배웅했습니다. 저도 민재를 따라 나왔습니다. 민재야? 응? 아까 하려던 말이 뭐였어? 민재가 잠시 망설이다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오늘은 피곤하잖아. 야, 그게 무슨... 수진아? 민재가 갑자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 연기 재미있었어? 다음에 또 불러줘. 그리고 그는 손을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민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달라고? 그의 말이 왠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가족 단톡방은 민재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엄마 민재 씨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수진이 복 받았어? 이모 우리 딸 남편보다 나은 것 같은데? 키읔키읔키읔. 할머니 손주 사위 언제 또 오니? 보고 싶네. 저는 휴대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말해야겠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나 엄마 할머니 가족 여러분. 사실 민재랑 헤어졌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최소한 위로는 받겠지? 하지만 날아온 답장들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헐 왜? 이모 수진이 내가 차버린 거야? 할머니 어쩐다 그렇게 좋은 사람을? 저는 황급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나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냥 성격 차이? 하지만 돌아온 건 위로가 아니라 질책이었습니다. 엄마 박수진, 그런 좋은 남자를 어디서 만나니? 너 정신 차려. 이모 수진아, 이모가 보기엔 민재 씨가 100% 좋은 사람인데? 네가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야? 사촌 언니 수진아? 솔직히 민재 씨 같은 사람 흔하지 않아? 다시 생각해봐. 아빠 민재 씨 연락처 있지? 아빠가 한번 연락해볼까? 뭐야 이거?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푹 쓰러졌습니다. 위로받으려고 말했는데 오히려 제가 몰매를 맞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 손녀야, 할머니 살아있을 때 좋은 소식 듣고 싶구나. 할머니의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민재, 그렇게까지 좋은 사람이었나?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명절 때를 떠올렸습니다. 가족들에게 완벽하게 예의를 갖추던 모습. 할머니 된장찌개를 진심으로 맛있게 드시던 모습. 제 중학교 때 이상한 머리 사진을 보고도 귀엽다고 하던 모습.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우리 결혼은 언제쯤 할까? 라고 물을 때의 그 진지한 눈빛. 그때 그 눈빛은 진짜 같았는데. 아니, 솔직히 말하면 명절 내내 민재의 모든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연기치고는 너무 완벽했달까요? 마치 진짜 3년째 사귄 남자친구 같았습니다. 아까 마당에서 하려던 말이 뭐였을까? 나 사실은 그 뒤에 이어질 말이 자꾸만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민재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야, 너 그때 뭐라고 하려고 했어? 사실 연기 아니었던 거 아니야? 혹시 나한테 진심이었어? 머릿속에서 온갖 질문들이 맴돌았지만 어느 것 하나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민재의 연락처가 떠 있었습니다. 그냥 물어볼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괜히 오해받으면 어쩌지? 민재는 그냥 연기 재밌었다고 했잖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민재 진짜 괜찮은 남자긴 하지 않나? 가족들이 극찬하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예의 바르고 센스 있고 다정하고 무엇보다 제가 부탁했을 때 흔쾌히 도와줬잖아요. 그리고 명절 내내 정말 완벽하게 해줬고 아무리 연기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중얼거렸습니다. 민재가 좋은 남자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이, 할머니의 눈물이, 그리고 제 떨리는 심장이 모두 같은 대답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민재의 연락처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민재랑 사귀어 볼까? 그 순간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민재, 수진아, 가족들한테 잘 설명했어? 혹시 힘들면 연락해. 내가 다시 연기해줄게. 키읔키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연기라고 했지만 혹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았습니다. 뭐라고 답장해야 할까요? 민재야, 사실 나? 있잖아, 명절 때 생각해봤는데 혹시 너 진심이었어? 아니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진짜로 사귈래?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다음에 민재를 만나면 꼭 물어봐야겠다고. 그리고 어쩌면 정말로 사귀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가짜 남자친구가 진짜가 되는 건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다음 명절엔 더 이상 가짜 남자친구가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 왜냐하면 이번엔 진짜를 만들어 볼 생각이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들고 민재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 민재야, 다음 주에 시간 있어? 밥 한번 먹자. 할 얘기가 있어? 전송. 그리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저는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